세차할 때 실패하는 5가지 이유. 너 이 영상 보면 세차 실패한다. 너 세차 실패하면 팝콘 각이야. 뜨거! 잘 써. 난 밤이 좋더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세차할 때 실패를 하는 이유인데요. 네. 총 5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유. 네, 첫 번째 이유는 차량에 열기를 식히지 않고 했을 때 세차를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자동차는 셀프 세차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엔진 내 열기라는 게 남아 있어요. 자동차에는. 아, 주행을 하니까 엔진의 열기가 본닛에 그대로 그렇죠. 전도가 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본넷이랑 휠이라든지 이런 차체 이런 네. 쪽에는 이제 열기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피해야 될 게 열과 물은 피해야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열기를 충분히 식혀주시고 세차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근데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그런 네. 거를. 근데 잘 실행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막 세차장 도착해서 고압수 뿌리고 이제 워시 밑으로 이제 카샴푸질 막 하잖아요. 네네. 본닛에 열기 남아있으면 카샴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마르는 거예요. 빠르게 맞습니다. 증발도 되고 그 카샴푸 자국들이 그렇죠. 남아갖고 또 다시 닦아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도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닛 열기는 굉장히 잘 식혀줘야 되는 게 진짜 포인트고, 네. 그리고 왁스 바를 때도 또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요? 많이 큰 영향이 있죠. 네. 왁스는 이제 열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왁스를 이제 본넷에 바르는데 본넷이 열기가 남아있다. 네.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일찍 고체가 경화가 되겠죠. 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왁스의 버핑 타이밍보다 그렇죠. 열기 때문에 빨라지고, 그리고 작업도 훨씬 불편하게 된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내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예. 그거랑 분명히 시간을 지켰는데 작업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왁스가 잘 안 닦이고 안 지워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맞습니다. 예. 그런- 그러면 완전 실패지 뭐. 실패죠. 예, 검정 차량에 흰색 왁스 얼룩덜룩 해봐요. 아하, 정말 우울합니다. 그거는 다음 세차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왜 열을 잘 식혀야 되죠? 이제 휠에는 디스크랑 예. 이제 이런 캘리퍼, 예.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요. 예. 그러면은 갑자기 물이 되면 얘가 이제 수축을 하겠죠.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뒤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냥 세차할 때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충분히 식히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휠에 뿌리는 약품들이 굉장히 좀 독한 뭐 알카리성 제품도 있고 맞습니다. 산성 제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열 위에 뿌리면 이런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게 되면 휠에 묻었을 때 백화 현상이라고 하죠. 허옇게 떠요? 네. 아. 허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 직접 보신 적도 있어요? 많죠. 아, 야, 그런 차량들 막 들어오잖아요, 샵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거의 그냥 10중 8구 그냥 맞습니다. 세차장 도착하자마자 그냥 물 뿌리고 그냥 막 그 세제 강한 거 막 뿌리고 그렇게 맞습니다. 돼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현상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거 지워달라고 오면 못 지우잖아요. 그건 이미 백화는 다시 도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이미 칠이 까진 거예요. 예. 세차할 때 실패하는 5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물을 잘 닦지 않았을 때. 사장님, 두 번째 이유가 물을 네. 잘 닦지 않았을 때인데, 사장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달드라고, 달드. 달드? 예. 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달콤한 드라마? 아닌가? 아니, 달콤한 드라이빙.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세차 좋아하고 디테일링 좋아하는 분들이 네. 달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달리면서 드라이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하,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물만 뿌리고 네. 달리면서 물 털어내고 집에 간다 뭐 이래서 달드라 그러던데, 네네.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하면은 망하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거의 뭐 본넷에 이제 열기 올라오고 이제 뭐 저희가 세차를 할 때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네. 물을 잘 닦지 않았을 때인데, 네. 물을 잘 닦지 않으면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차체라는 거에는 이제 열기가 올라오게 되면 물을 잘 닦지 않게 되면 100% 물때라는 게 생겨요.
고장면에. 아, 고급진 언어로는 워터 스팟. 그렇죠. 워터 스팟. 네. 워터 스팟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워터 스팟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워주지 않으면 그게 점점 침식이 될 거예요. 아, 물이라는 것도. 클리어 코트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느 순간 조명에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점들 같은 것들이 생겨 있고. 물때 보기 싫은 것들. 그러면은 이거를 왜 안 지워지지 하면서 이제 그땐 이미 늦었어. 그렇죠. 그때 아무리 뭐 세차하고 닦아도 안 지워져. 안 지워지죠. 그럴 때 이제 특별한 약품들을 써서 맞습니다. 지워야 되니까 정말 드라이잉은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달드가 안 되는 이유가 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드라이잉 잘 안 하면 구석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네, 옆으로 계속 타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주르르. 네, 여기서 이제 특히나 이 많이 흘러내리죠. 네, 그러면 그게 그 자국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대로 굳죠. 그대로 이제 특히 약간 짙은 계열로 갈수록 더더욱 심하게 보이죠. 그래서 드라잉을 안 하고 그냥 세차를 마무리한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패하는 뭐 당연한 그렇죠. 이유겠죠. 당연히 세차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요소죠. 사실 안 닦는다는 거는 세차를 한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 닦는 걸 넘어서 저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드라잉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해주시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세차하는데 제일 많이 시간을 소요하는 프로세스가 잘 닦는 거, 워시미터로 안전하게 닦는 거, 그리고 물기 잘 닦아내는 거. 네, 거기에서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고 기본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차할 때 실패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셀프 세차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죠. 아, 에어건. 네. 에어건. 세차할 때 실패하는 5가지 이유 중 세 번째. 에어건 사용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아, 에어건 사용을 잘못했을 때가 어떤 거죠? 틈새 물기를 빼는데 이제 사용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틈새 물기라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좀 가까이 아,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이대서. 굉장히 가까이, 왜냐면 이게 가까이 갈수록 물이 압이 세 보이기 때문에 네. 물기가 잘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꼭 굳이 그렇게 가까이 대실 필요는 없어요. 가까이 되게 되면 예. 저희도 이제 또 이제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앞쪽에 뭔가 약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고무 거, 같은 거. 네, 이런 걸 막아놓거든요. 네, 이런 게 세차장에 있으면 되는데. 네, 그렇죠. 어떤 보통은- 세차장이나 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세차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는 경우에는 요걸 쇠 같은 부분들이 도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자기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자기 차를 자기가 흠집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버핑 타올 진짜 부드러운 거 쓰고 막 드라잉 할 때 조심하다가 요거 한번 미끌려서 찍 그러면 그냥. 그렇죠. 굉장히 슬픕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길이가 짧다 보면 네. 이거를 이제 자기 몸처럼 이렇게 들고 네. 다니지 않고 이렇게 네.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방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네. 간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되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필러 쪽에서 텅텅텅텅 하다 보면 네.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예. 툭툭툭툭 줄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다 이기스예요? 네. 이 아. 에어건 호수 아, 호수. 줄. 아. 네. 이거에 대한 스크래치예요. 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실패하는 진짜 큰 원인 중에 하나네요. 사장님, 그러면 에어건을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 보여주십시오. 예. 약간 몸에다가 약간 호수를 감습니다. 아. 내 몸처럼. 그냥 밧줄 동요 매듯이. 맞습니다. 약간 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사용을 하시고 어떻게 손 어떻게 또 좀 약간 디테일한 포즈?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늘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오, 약간 뭔가 요런- 레펠 타는 것 같네. 네, 레펠. 네. 여기서 막 레펠 타고 내려오는 것 같네요. 오, 좋았어. 예. 그리고 차체와 자기의 몸 간격은 예. 약 한 뼘 정도 이상 아. 벌어주셔야 돼요. 뭐 약간 디테일하게 하시네. 좋아, 좋아. 오.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저는 바깥쪽으로 불고. 아, 바깥쪽으로. 네, 항상. 어. 예를 들어 센터 기준으로 여기로 불고, 예. 여기로 불고. 아, 그래야 균일하게 쫙 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모여들지 않아요. 세차할 때 실패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 햇빛 아래에서 햇빛. 지금 밤인데요, 사장님. 네. 아무튼 왜 사람들이 좀 세차 좀 한다 그러면 네네. 사람들 많은 시간 피하고 뭐 아침 일찍이나 해가 없는 저녁 이럴 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와도 약간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햇빛이 있다는 거는 열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지. 열을 식힐 때도 잘 안 식혀질 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햇빛에 열이 계속 차체에 이제 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네. 짙은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기가 배로 받는다 그러죠.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햇빛 아래에서 고압수를 쏜다든지 물을 사용했을 때 증발하는 속도를 보시면 왜 햇빛 아래에서는 세차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샴푸 사용했을 때 그 카샴푸들이 정말 빠르게 마르고 왁스 시공할 때도 어렵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햇빛 없을 때 세차장 가는 게 제일 좋고, 설사 이제 햇빛 있을 때 세차장에 갔다. 네. 그럼 이제 그늘막 있는데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지. 굉장하죠. 예. 굉장하죠. 그런데 진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 발견하고 얼른 넣어야죠. 얼른 차부터 넣어야 돼. 예, 예. 지하철에서 가방 먼저 던지면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거, 그런 네, 느낌. 맞습니다. 버킷이라도 던져서 자리 잡아야 돼. 맞습니다. 내 차를 위해서면. 근데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그늘막 있는 자리. 맞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필수로 필요한 거고, 어떤 제품을 봐도 그늘에서 한다든지 서늘한 곳에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런 거예요. 클리너도 그렇고 왁스도 그렇고 다들 그게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로 꼽는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꼭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햇빛 아래에서 하지 마세요. 세차를 실패하는 5가지 이유 중 마지막. 세차용품 관리를 실패했을 때. 사장님, 세차용품 관리와 세차 실패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지워야 돼요. 네. 근데 화장용품이 유통기한을 지났어요. 예. 그러면은 그 화장이 제대로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아, 안 지워지겠어요. 그리고 뭐 상한 약을 쓰던지 잘못 보관된 약을 쓰면 그 세차의 결과는 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액체 타입들이 있어요. 이런 약간 이런 타입들이 문제예요. 층분리되는 제품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분리가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 종종 보면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또 충분리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이게 그냥 그 상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항상 생각나면 한 번씩 흔들어줘야 돼, 이런 제품들.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제품들이 많죠. 예, 이 제품이 페인트 클렌저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네. 페인트 클렌저 같이 이렇게 또 약간 점성이 있는 제품들은 네. 금방 쉽게 굳어요. 제품들이. 예, 제품이 굳고 떡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열기에 민감해요. 맞아. 예, 그래서 그냥 여름에 트렁크에 던져놓고 막 이러면 금방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 또 페인트 클렌저나 뭐 올인원 제품들 네. 이렇게 뭐 클렌저류 소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충분히 흔들고 잘 소분해야지 그냥 대충 흔들고 소분하면 위에 거는 다 가져가고. 예, 그냥 약재가 분리돼서 소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약간 부글부글 거리면서 터질 수가 있어. 여름철에. 여름철에,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얼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얼더라고.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얼어서 슬러시처럼. 슬러시처럼 얼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겨울에 사용 못해. 예. 맞습니다. 그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타입들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세차용품은 솔직히 그냥 집에다 보관하는 게 좀 좋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집에 약간 서늘한 곳, 햇빛 안 드는 곳에 잘 보관하면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을이나 뭐 봄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 겨울에는 트렁크에 세차용품 웬만하면 다 빼시고, 예, 그리고 특히 여기 오늘 보여드렸던 클리너류, 그 다음에 스프레이 타입, 네. 뭐는 페이스트 타입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트렁크에는 아예 놓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트렁크에 그냥 넣어도 조금 이상 없는 거, 저도 넣어서 이상 없는 거는 이제 퀵 디테일러나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뭐 순한 물왁스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타입들 여러 가지 그냥 세차 용품들 이런 것들은 어디다? 집에서 홈 집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세차할 때 실패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뭐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쉬운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고 세차를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세차를. 그리고 그 실패가 굉장히 크나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되면 저희 같은 샵에 맡기시러 오셔야 돼요. 돈 쓰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5가지 이유 정도는 지켜주시면서 세차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 이 영상 안 보면 세차 실패한다. 구독하